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스마트폰 기능 중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 아실 텐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어서 학교에 가거나 외출한 자녀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범죄 예방이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지만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도 많지만은 네네. 나쁜 일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해서 뭐 화장실이나 계단 이런 데도 네네. 마음대로 막 촬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런 문구는 없었는데 네네.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네. 그런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관련돼서 법률적인 분쟁 이슈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카톡으로 이제 링크라든가 메시지를 보내서 링크를 클릭을 하면 접속이 되고 뭐 어떤 개인정보들을 빼간다거나 네,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성 뭐 네네. 프로그램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핸드폰에 이제 링크 클릭을 하면 그 핸드폰에 그런 악성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도록 해서 각종 정보를 빼내게 간다거나 네, 어쨌든 신종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또 걱정하게 맞아요. 되는데 네.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좀 적절하게 좀 절제되는 상태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편리하지만 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스마트폰, 적절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 소매점으로 사용되던 상가를 이제 내보내고 직접 가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니 과도하게 권리금 2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달 후이고요. 계약 기간을 넘어서 합의가 안 된다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권리금은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오셨네요. 네네. 2014년도부터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해주신 그런 사안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10년이 거의 다 된 상황이신 것 같고요. 이제 만기가 2달 남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네. 보증금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반환을 해주시면 될 거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그 새로 이제 구해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이제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한을 넘어서 합의가 안 된다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게 질문의 포인트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연장하는 것도 뭐 그러면은 임차인이 쓰고 싶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한이 예.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 기한은 10년까지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이제 흔히들 이제 상임법이라고 하시는데 그 10조 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2항에 보시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더라도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해서 이제 만기가 되는 10년까지는 갱신 청구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10년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계약 기간에 따라서 네.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기존 임차인 분께서는 건물을 비워주시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실 겁니다. 네. 예, 먼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임차인들끼리 이제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에 있었던 그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에 대해서 이제 권리금을 주고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권리금이라는 거는 기존에 영업을 했던 뭐 각종 뭐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업 뭐 아니면 영업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권리금을 주시고 이제 가는 경우인 거잖아요. 네, 네. 권리금이라는 거는 임대인과 사실은 큰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임차인과 임차인 간에 그렇게 주고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분께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임대인이 네네. 이어서 이제 본인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상관없나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10조의 4의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임대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그 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기존의 임차인이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임대차 기간이 계속해서 갱신해서 이 상가를 사용하셨던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해줘야 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련해서 이제 조금 지난 판결이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네. 네. 이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하급심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 네, 고등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했던 것인데요. 네. 대법원에서 오히려 이제 이것을 뒤집어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10년의 계약 기간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이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제 10년이 되었을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줘야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법령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까지 간 것 같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계약 기간이 10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요지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아. 예. 따라서 이제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상임법 10조의 사에 따라서 이제 원칙적으로 아마 이렇게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권리금 지급받는 그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임차인이 새로 이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는 했지만 뭐 이만저만한 걸 사정을 봐보니까 신규 임차인이 어떤 자력이 없는 것 같고, 네. 예를 들자면은 보증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자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계약서만 주선만 해놓고 나중에 보증금이 여기 사는 사례에서는 5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5천만 원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가능할 만한 그런 네. 내용들이 좀 있어야 이제 이런 규정이 좀 적절하게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과거에도 이 임차인이 세금을 못 냈다거나 아니면 월세를 제대로 못 내가지고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도 향후에도 관리비도 제대로 못 낼 것 같은 상황이면,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한 사람을 통해서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냐, 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이 그런 적절한 능력이 돼야 그 신규 임차인이랑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이제 권리금만 받기 위해서 아무나 그냥 주선해 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대법원에서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냥 신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보이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네. 높이 잡힐 수도 있고 권리금을 낮게 잡을 수도 있고, 이거는 네네. 또 합의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또 권리금에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또 달라질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새로 이제 오시게 될 임차인이랑 뭐 협약이 나름이겠지만, 만약에 새로 오시는 임차인이
이 상가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권리금도 많이 주고 보증금 월세도 좀 적절하게 보장을 해주고서 그렇게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권리금을 뭐 예를 들자면 임대인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적게 줘야 네. 보증금이나 월세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새로 들어온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좀 주더라도 월세를 낮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삼자 간에 좀 적절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리금이 뭐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통상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법 이외에 네. 당사자들끼리 이제 일종의 뭐 네. 관례적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권리금이었는데 권리금 주고받는 것들이 하도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되고 또 관례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규정이 상임법에든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들어왔던 거예요. 아. 이게 신설된 규정이 2015년부터 적용된 거긴 하지만 그런 좀 연약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임차인에게 있어서도 이제 기존 임차인 새로 이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까지도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사가 학생들 급식이 끝난 뒤에 다른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저를 부르고 제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며 근무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면서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상사는 다짜고짜 왜 기분 나쁘냐며 왜 똑바로 쳐다보냐며 또 심한 욕설을 했었습니다. 이에서는 왜 잘못 없는 사람에게 욕을 하냐고 말했지만 상사는 불만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제가 피해 보상을 얼마나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상당히 직장 상사가 납득이 안 가게 몰아붙이면서 욕설까지 퍼부었네요. 네네.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서 이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뭐 많이 줄어들었다고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일종의 뭐 이런 법령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직장 내 괴롭힘 뭐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모욕죄라는 거, 명예훼손죄라는 거, 뭐 요즘에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법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 뭐라고 하면 여기서는 지금 심한 욕설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상사분께서요. 예. 당연히 뭐 모욕죄가 될 여지가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오늘 사례에서는 좀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먼저 여쭤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모욕죄는 성립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거든요. 이제 일종의 뭐 욕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꼬거나 비하하거나 그 사람의 단어를 두고서 봤을 때 이것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쁠 만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네. 모욕죄가 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욕설에만 한정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만 이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거 같은 것들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요. 들은 사람이 있는지 본 사람이 있는지 뭐 CCTV가 있는지 뭐 녹음이라든가 대화 자료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게 있는지. 네. 예. 형사고소는 할 수 있겠지만 형사고소를 하면 결국은 증거를 또 남겨서 이제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급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녹음을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목격자 진술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경우 좀 곤란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 급식실이라고 했는데
이제 상사분께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상사에게 또는 회사에게 밉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격자 진술을 해주기가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도움을 잘 요청해야 해야 될 부분이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예, 만약에 이제 상사분과 회사 차원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인적 관계 같은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당연히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게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고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규정이 신설된 것이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2019년도 네. 1월 1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표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직장에서 사용자나 또는 다른 근로자가 이제 상사가 되겠죠. 지위나 근로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회사에게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신고를 하면 회사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제 그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사실 조사를 할 거고요. 네.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유급 휴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배치 전환을 한다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좀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건데요. 네. 회사 차원에서도 만약에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을 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사에게 신고를 하는 그런 사안인 거고요. 네. 회사에서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이제 노동청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피해 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아마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이제 2차적인 가해 행위들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모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뭐 근무 시간이라든가 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뭐 나름대로 페널티를 준다거나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증거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모욕죄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혐의를 좀 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또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평소에 사실 대화했던 거라든지 갑자기 이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사전에 있는 정황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충분히 정황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갈등 관계가 지속됐다고 하면 그로 인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네. 또 욕설을 했다거나 아니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런 좀 추론이 가능한 거잖아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잘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은 피해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이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보통 네. 이제 위자료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 겁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 모욕 당했던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뭐 다른 형태들이 더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굳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네. 이제 한꺼번에 그냥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건데 이제 이거는 민사적인 거고요. 이제 민사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서 내가 모욕행위를 당했다, 그다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또 기타 뭐 다른 사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통틀어서 한꺼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직장 내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그 이후에 뭐 그만두더라도 그만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네. 저는 이제 뭐 법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향후에 법률적인 분쟁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회사로부터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같이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될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회사 차원 내에서 이제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준비라든가 내용들이 좀 확보가 됐다면 네. 그때 퇴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좀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직장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루하루가 좀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퇴사까지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퇴사를 실제로 진행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법률적인 분쟁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좀 충분히 확보하신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이제 퇴사를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다른 퇴사한 직원들이 있다면 그 직원분들로부터 진술을 받는 것이 좀 수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어떤 회사와 지금 당장 어떤 관계가 법률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퇴사하신 분들로부터는 도움을 받기가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메시지가 됐든 뭐 당시 녹음이 됐든 아니면 녹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했던 뭐 대화 내용이라든가 대화 자료들도 충분히 녹음을 해두시고 그런 네. 것들을 좀 증거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두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나서 네.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그만두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퇴사한 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담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되고 심적인 그런 고통들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Far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re her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Love can touch us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 hold you in my life, will always go on.